네, 황교안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엊그저께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기 위해서 예, 카메라를 설치한 그 유튜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셨다고 한 뉴스가 예, 나왔는데, 예, 아, 예. 변호인 되신 게 맞나요? 아, 맞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제가 변호사 잘 맞지 않는데, 네, 정말 억울한 우리 자유민주파, 네. 여기는 뭐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변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분이 구속돼 있나요? 구속돼 있습니다. 구속돼 있죠. 예, 예. 죄명이 뭘로 구속돼 있나요?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 이런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 건물에 네. 불법적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제 예. 이렇게 되면 선관위라도 뭐 공공기관이니까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불법적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건조물 침입 네. 또 주거 침입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구속을 이제 했는데 예. 저는 이 구속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잽싸게 구속을 시켰어요. 예, 예. 제가 이제 뭐 어디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네. 아니 이재명을 구속해야지 왜 하대를 구속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요. 구속될 사람은 저는 뭐 이재명 또 여러 좌파에 있는 저 불순 세력들이 네. 다 구속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버젓이 놔두고 네. 이 친구는 도다니면서 정치행위를 다 하게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런 사람을 덜렁 구속을 해버린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 재판의 원칙도 뭐 구속의 원칙이 아니죠. 불구속의 원칙이죠. 아, 그럼요. 아니, 원칙에도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예. 아니, 구속된 지도 꽤 좀 됐잖아요. 지금 몇 달이나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전력을 미리 얘기하면 또 뭡니까 선관이나 법원도 또 딴짓할 테니까 아. 갑자기 좀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전략은 지금 공개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꼼수를 부리니까, 저 사람들이. 예, 예. 선관위는 그런데 아주 선수들이니까, 예. 그리고 법원도 뭐 마찬가지여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속하다니. 그럼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재명을 구속을 못하는 놈들이 왜 이러고 앉아있냐. 구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녀석들이 무슨 이런, 어떻게 보면 서민이죠, 서민. 네. 그리고 애국 서민. 네. 이런 사람들을 그럼 함부로 막 구속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네. 저는 뭐 구속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구속한 판사의 책임도 묻는다. 네, 과잉 조치죠, 과잉 네. 조치. 그렇죠. 아니, 목적이 건조물 침입해서 뭔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몰카를 설치해서 뭐 여성들의 뭐 이상한 거를 촬영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선거를 몇 명이 했는지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음 그런 데 설치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네. 그걸 제대로 했었으면 네.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하대가. 그러게요. 잘못해 놓은 것이 원인 제공한 게 선관위예요. 예. 예. 그래 놓고서 그걸 지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든 일을 했는데 그걸 덜렁 구속을 해버렸어요. 예. 선관위도 잘못이고 구속한 자들, 이 네. 사람들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뭐 문제의 원인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이런 일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 게 뭐 있어요? 예.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선관위죠. 네. 선관위 마땅히 피해 받을 만한 자들 아닙니까? 지금 한 짓을 보면.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요. 예.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심지어는 구속으로 다룬다. 이게 법원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법원이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 밝히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철통방어를 저렇게 법원에서 하는 건데 부정선거와의 법정 싸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4.10 총선 이후에 네. 후보자들에게 이제 우리 국힘의 후보자들에게 네. 이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자료도 주고 다 이랬는데 네.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도무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선거무효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네. 18군데에 제기를 했는데 예. 그중에 2군데는 후보들이었습니다. 예, 후보 두 두 분. 군데는 예. 후보들이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한 거예요. 네. 그 선거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아마 그럼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당. 예. 네, 한 건당. 그러니까 그걸 18건을 했으니까. 어유, 많은 돈이죠. 근데 그 당시 마치 이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이런 실정을 알려드리면서 필요한 그 후원금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게 될 것인데,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예. 이겨내고 나갈 겁니다. 네. 조금은 법원이 다른 면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영 재판에 9년 6개월 그 실형이 나온 거, 중형이 나온 거, 이런 게 좀 이재명 재판에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법원이 판단을 하면 결론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결론은 유죄 판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유죄 판결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결론은 나온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 친구들은 질질 끌고 있거든요. 예.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법정의의 두 축은 신속과 정확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재판의 기일도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그냥 밍밍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선 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꼼수로 보이는데, 네. 이건 서민들도 다 하는 걸 왜 법원이 이런 못된 그 대책을 하고 있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 이건 이미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예상하실 때 예상하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황교안 대표님이야 뭐 평소 법조계에 계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러셔서 잘 아실 텐데, 이재명의 이 사법질서 지금 뭡니까 스케줄대로 하면은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는 절대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출마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얘가 지금 알고 나가는 게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게. 사람이고요. 예. 감옥 갈 사람인 걸 일반 서민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네. 법원이 이렇게 민기적 해가지고 이미 전비가 있어요. 그동안 법원이 얼마나 민기적거려가지고 소위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게 법원도 아니었는데, 네.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 아직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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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없고 언제 네.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법조인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 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금도 뭐 변호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예요. 신속과 정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그에 맞게 처리해야죠. 그걸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못 처리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사,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처벌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여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막아야죠. 그러려면 빨리 막아야죠. 그러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저렇게 끌면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면 네. 출마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저와 또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네. 지금은 이제 이 대통령에게 네.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거 법원도 그냥 민기적거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은 법원대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네. 이제는 대통령도
나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어려워졌는데 네. 이거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외국 가셨는데 외국 갔다 오면 나라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 됩니다. 결국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게 수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버리면 이 민주당의 만행을 막을 수 있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면 부정선거로 그런 가짜 국회의원들 쫓아내서 네. 국회 의석수를 변경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훨씬 쉽죠. 그다음에 국민들도 지금 이 적폐 말하자면 민주당의 적폐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지지율도 제가 볼 때는 뭐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한 2배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수사를 안 건드릴까요? 그럼 뭐 제가 다른 기회에 뭐 조용하게 말씀을 드린 일도 있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아. 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앞에 무슨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하라는 거죠. 수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검찰, 경찰에 수사라고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검경이 알아서 잘 하겠죠. 아. 그 뒤에 잘못하면 검경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근데 지금 수사 지시도 안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을 지휘하지 않으니까 예.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예. 안 하니까 책임이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 지시만 해도 이런 모든 어려움들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워낙 신중하신 분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 수사 못하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이건 뭐 사실은 예, 예.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짐작은 할 수 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지금까지도 뭐 고분분투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정선거 밝히는 그날까지 아이고 참 어려운 싸움인데 잘 될 수 있겠죠? 어려운 싸움인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네. 심지어는 정권과도 싸우는 싸움인데 예, 그렇죠.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네. 많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조사를 했어요. 네. 발표도 했습니다. 네.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힘이 전에 이제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주어서 국힘이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네. 선관위를 압박해서 6개 항목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정선거를 아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그러나 답답하다고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답답하면 그럴수록 더 치열하게 싸워야지. 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내겠나. 그러나 제가 통진당을 해산할 때 14년이 걸렸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뭐 5년 만에 포기했었으면 10년 만에 포기했었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는 거죠. 예.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정선거는 이루어졌고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고 우리가 증거를 많이 확보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제 호응하고 계시니까 네.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지연한 사람들은 직무유기, 집행한 사람들은 영웅이 될 거라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 국민들도요. 저는 이봉규 박사님 계셔가지고 힘을 냅니다. 아유, 저도 대표님이 열심히 앞에서 싸워주시니까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겼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쉬운 거면 뭐 그렇게 뭐 있습니까? 법원이 선관위하고 한 통속이니까 같은 조직이니까 이게 밝히기가 어렵죠. 그래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시간이 걸리죠. 이깁니다. 윤 대통령이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수사 지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지만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만 용기를 내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래서 이번 정계 개편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내면요. 싹 바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용기, 지금은 해외 순방 중인데 오시면은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이런 방송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이런 거 왜냐면 자료가 돼요. 이야 이렇게 이런 거에 이렇게 많이 댓글이 달렸구나. 이렇게 많이 좋아요가 달리는구나.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여론조사보다 더한 거죠. 여기에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이야 이거 그냥 무시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좋아요 지금 누르세요. 댓글도 쓰시고요. 마치겠습니다.